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지는 최근 기사에서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가 일본이 국익도 훼손하는 10가지 이유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기사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예를 들면서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으로 결국은 두 나라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무역은 851억 달러이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546억 달러, 수입이 305달러라고 말하며 즉 일본에게 한국은 무역자를 241억 달러 내어주는 귀중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전국에 186개 매장을 가지고 작년 1조 3,73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올해의 실제 전망을 밝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제재를 받고 그동안 일본에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한국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세계의 소재를 만들려고 할 거나 혹은 타국에서 사려고 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7월 3일에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재료나 부품, 설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도 7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재의 속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다. 약간 전체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한일은 상호 의존 관계가 지속되겠지만 한국은 국내에서 직접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목표고 하고 있는 것은 진용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가 진용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불을 지피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적었습니다. 기사는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회담 제의를 했지만 한국이 거절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동정을 얻었지만 이번 무역 제재로 일본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반일 감정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으로 전체 24%를 차지했으며 이번 제재로 일본의 관광산업, 특히 지방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도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불경기와 일본의 인력난이 겹치면서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 종업원의 근면과 일본어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기업에도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취업률이 매우 높아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일본 기업이 한국 청년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기국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인재 부족에 고민하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작년 소수 81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 한류 문화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고 3월까지 13만 부가 팔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가 7월 3일 유튜브에 일본어 버전의 뮤직비디오 라이트를 올리자마자 재생 횟수는 단 5일 만인 8일 현재 2152만 회에 달하며 오리콘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점점 한류 드라마 폭매미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화당 매입 단가가 3만 달러였지만 지난해부터 1화당 20만 달러에 달하는 드라마가 속출하게 됐다. 한류의 성지로 불리는 도쿄 시노쿠보는 연애 시끌벅적하다. 이번 아베 정권의 조치는 이런 일본인들이 즐기는 한류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지난해 일본의 GDP는 한국의 딱 3배 정도여서 일본 쪽이 강자이다. 물론 위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 일본 쪽이 강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제재는 어디까지나 한 수에 불과하다. 그 상징적인 예가 아베 총리의 충신으로 알려진 담당자가 세계 경제산업상이다. 세코 장관은 7월 2일의 회견에서 전날 경제산업상이 발표한 이 정도의 중대사를 스스로 첫 마디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세코 장관이 첫 마디에서 발언한 것은 경제산업상이 다음 달 여는 축제, 야마가타 현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경제산업성 간부 인사에 대한 말뿐이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짜증나는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5차례나 연속해서 한국 제재의 문제를 물었다. 게다가 세코 장관은 이제 한국 제재는 잊은 듯 스스로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내정 외교에서 궁지에 물렸던 문재인 정부는 급무살을 타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냉소했던 시민들까지 반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다. 또 내년 사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일이 달아오르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항 조치로서 압도적 우세를 자랑하는 6.22L 패널이나 반도체에 대일 제재를 걸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진정성에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란 나라를 알다시피 1945년 이후 평화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종군 세대는 거의 끊기고 74년간은 평화롭게 빈둥빈둥 살아왔다. 즉 싸움에 익숙하지 않고 위기에 약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국에 끼어있고 항상 싸움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약 2년 진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즉 위기에 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국가다.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화교 그룹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비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유리한 상황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 간 경황대 신라인가 벌어지면 바로 중국에만 이로운 일이 된다. 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의 중화권에 들어가는 길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제재를 발표한 하루 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접근 방법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거저했다. 이처럼 앞으로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미니 트럼프로 여겨질 위험이 생겼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 능력이 없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행세를 해도 일본의 국익이 되지 않는 것을 자명한 이치라고 적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기 독국과 맞불 최대 공로자인 가스미주는 여러 차례 암살 위기를 맞으면서도 나는 죽여도 죽이지 않겠다며 결코 칼을 뽑지 않았다. 지금도 일본에 총무라는 부시도 용어가 남아있지만 함부로 칼을 빼드는 것은 결코 일본인의 미덕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